정읍에서 개원하고 있는 고영석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더말 필러의 이뮤놀로직 리액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딜레이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이디어란 필러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직과 밀착되는 볼루마이징 필러입니다. 이제 제거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관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노들이나 그라뇰로마가 생겼을 때 제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볼루마이징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조직이 꺼지면서 에이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볼루마이징이 꼭 필요합니다. 주요 필러 재료별 면역 반응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HA 필러를 갖다가 염증 반응을 1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가 이제 HA 필러고, 두 번째는 이제 ADM,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 하이드록시 에페타이트 필러, 네 번째가 이제 PLLA,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PDLLA, 여섯 번째가 PCL,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이나 그다음에 어떤 저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A 필러의 염증의 특징은 낮은 면역 활성, 인플라메이션 셀이 거의 발생되지가 않고요. 물론 HA 필러 종류에 따라서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필러도 있습니다. ADM 같은 경우는 낮은 등급의 재생행 리모델링이 그런 게 염증의 특성이고요. 카 같은 경우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같은 경우는 경도의 만성 포린바디 리액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LLA나 PDLLA나 PCL은 굉장히 좀 유사하고요.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짓기는 어렵지만 PDLLA 같은 경우는 초기 염증 반응이 강하고요. PCL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염증 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HA 필러와 그다음에 PLLA, 그러니까 넌 HA 필러의 보면은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HA는 볼루마이징 효과에 의한 파이브로블라스트 프롤리퍼레이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타입 1 콜라겐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PLLA 같은 경우는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한 타입 1 콜라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증가의 기전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HA 필러는 약간 리제너레이티브 패스웨이에 의한 피지올로직한 콜라겐 증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LLA 같은 경우는 인플라메이션 메디에이티드고, 어떻게 보면 파솔로직한 콜라겐 증가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HA 필러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PLLA 같은 논 HA 필러를 꼭 필요한 부분에만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피지올로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A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HA 필러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2024년도 논문인데요. 33명의 MRI 스터디를 했는데 21명은 5년까지, 그리고 5년 이상 필러가 남아있는 분은 12명, 그다음에 15년까지도 레시주얼 HA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A 필러가 생각보다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롱 레스팅 필러이기 때문에 저는 HA 필러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알라제가 디퓨전이 잘 안 됩니다. 파이브로틱 인캡슐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볼루마이징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롱 레스팅하고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A 필러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HA 필러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NaOH 솔루션하고 믹스해서 용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교 반응을 합니다. BDD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스테라리제이션을 통해서 12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멸균 작업을 합니다.
BDD는 기본적으로 스킨 이리테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BDD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 갖다가 추가로 유발할 수가 있고요. 2018년도 논문인데 HA 필러 과정에서 그다음에 NaOH하고 그다음에 고온 멸균하는 과정에서 BDD가 변하고 BDD에 의한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 발생을 하는데 부산물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BDD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BDD 부산물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 갖다가 또 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필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들에 의해서 자꾸 면역 반응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부산물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HA 필러뿐만 아니라 논 HA 필러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어쨌든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퓨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말 퓨어한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HA 필러가 그나마 기존에 나왔고 이게 계속 밝혀진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필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레이트 온셋 리액션 같은 경우는 HA 필러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요인, 두 번째는 제품, 세 번째는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이뮨 디지즈가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이뮤노 디프레센트 환자인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 최근 치과 치료나 아니면 감기 등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액티베이션이 된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 그다음에 전에 많이 이렇게 논문으로 나왔던 코비드 19 백신을 맞은 직후에 그 면역 반응이 나와서 붓거나 노들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고요. 제품 요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HA 함량이 높을수록 이런 면역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비덤을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순물이나 그다음에 HA 농도, 크로스 링킹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요인 같은 경우는 에이셉틱한 시술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빠른 주입, 큰 볼루스, 그러니까 볼루스를 한꺼번에 많이 주입한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고용량 주입, 그다음에 잦은 반복 주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선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과 진료를 받았고 백신이나 뭐 감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최대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HA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술 중에는 클로로헥시딘을 통해서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잘 제거해야 되고, 니들이나 캐뉼라가 주입할 때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사이트와 인젝션 횟수를 최소로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볼루스로 천천히 주입을 하는 게, 그리고 최소한의 트라우마를 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술의 관리에서도 치과 치료나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HA 필러는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H라젤을 사용하는 게. 물론 이제 비염증성 결절이라고, 이제 입술 같은 경우는 주입을 했을 때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독으로 비염증성 결절이 올 수 있지만 그게 알고 보면은 면역 반응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면역 반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종이 있고 발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염성 반응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거나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적인 치료는 저는 이제 부었다 그러면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복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녹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H라제로 녹이고, 근데 H라제로 잘 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리암시놀론을 갖다가 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필요하면은 안티바이오틱스를 갖다가 같이 복용을 합니다. 독시사이클린을 갖다가 복용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필름을 의심을 해서 이제 5FU나 그다음에 안티를 갖다가 좀 더 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들처럼 발생을 했는데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피오로 스테로이드를 먹이거나 근육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같이 먹었더니 이렇게 굉장히 빨리 सब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크로스 같은 경우는 주비덤 필러의 제조 공법인데요. 이게 이제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HA랑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H를 갖다가 같이 컴바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을 길게 하고 뭐 보통 24개월 이상, 그리고 이제 아웃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HA는 프로 인플라메터리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이제 외국 케이스인데요. 이제 볼룩스라고 이게 주비덤에서도 가장 하드한 라인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렁시에가 있는 환자인데 이제 치료하는 도중에 이제 조라인의 양 사이드에 1cc씩 볼룩스를 주입을 했습니다. 10월 2일 날 주입을 했었고 10월 23일 날 그 마일드하게 범프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짝 녹였습니다. 그랬더니 11월 3일 날 이렇게 엘세마터스 라지 플럭처넌트 노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IND하고 컬처를 했고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을 갖다가 BID로 원위크를 갖다가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컬처에서는 네거티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였는데 어느 정도 좀 좋아지다가 스몰러, 그러니까 작은 노들들이 느껴지길래 거기는 트리암신놀을 갖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HR제랑 믹스해가지고 그 노들을 터트리면서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23일 날 다시 재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키트루다라고 그 렁시에이 치료를 다시 했고 그 다음에 백페인 때문에 코르티솔을 갖다 인젝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IND를 했고 이때는 컬처를 했더니 균이 동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티도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5FU를 갖다가 다시 주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바이오필름 케이스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HA 필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카인데요. 이제 카는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디스포션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파티클들이 조직과 그러니까 이뮨셀들과 닿는 면적에 따라서 면역 반응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들을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레벨에 따라서 자꾸 보이지 않으면 증상이 없는 결절은 자연 흡수를 기다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고 뭐 붉어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셀라인을 주입을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케니컬하게 디스퍼션을 갖다가 노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트람시놀론이나 5FU를 갖다가 주입을 하고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서지컬 익션 서지컬로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하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충분히 치료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도 문제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있다가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셀라인으로 주입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케니컬하게 디스퍼션을 시키고 이렇게 퍼트리는 게 제일 좋고요. 마사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 이 볼륨이 감소하고 셀라인하고 마사지를 같이 하면 20%, 그리고 스트라일 와터랑 마사지를 같이 했을 경우에 35%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할 때는 5FU나 그다음에 뭐 덱사메타손, 트리암시놀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쇼트 레이저나 뭐 어뷸약 레이저를 갖다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 같은데 노들이 발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에는 이런 보면은 뭐 칼슘 필러라든가 PDLL이나 PLL 같은 경우 주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 같은 경우는 하이퍼 모바일 에어리이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포컬 어큐뮬레이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펫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리암시놀론 갖다가 주입했을 경우에 그 스킨이 아트로피가 와버리면은 이럴 때는 정말 2차적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PDLLA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디어스랑 비슷한데 좀 특징적으로 하나가 보면은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였을 때 뭐 이 이상인데요. 가지고 이제 보통 고주파를 활용해서 온도를 높였을 경우에 약간 더 부드럽고 변형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압착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온도를 갖다가 고주파를 활용을 해서 한 40도 이상으로 높인 다음에 강하게 압착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PDLL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노드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PCL 그라뉰로마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는 46세 여자 환자고요. 14개월 전에 조라인에 이제 ECC를 맞았고요. 근데 1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서 단단한 결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멀티플 스크레로시스가 있었고 로사시아가 있었고 코비드 백신을 갖다가 접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펙션도 왔었고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포린바디 그라눌로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초음파 소견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다음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이제 이런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 다 비슷한데 트람시놀론 그다음에 5FU. 트람시놀론은 염증을 억제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콜라겐 자체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5FU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자체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투과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히알라제도 같이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이제 잘 치료가 안 되는 노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포뮬러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녹이면서 동시에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독시사이클린 이렇게 스테로이드나 그다음에 안티를 같이 복용하는 걸 일주일 정도 복용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치료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뭐 익시전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